2026년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한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센서뷰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이 회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스페이스X,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육지, 우주항공, K방산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다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야말로 미래 성장 테마의 어벤져스를 모아놓은 듯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화려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더라고요. 수년째 계속되는 적자라던가 재무적인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회사가 꿈과 현실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양면을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센서뷰의 꿈,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또 그 꿈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얼마나 높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간극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그 기대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현실의 무게는 어떤지 이걸 저울질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 RF, 즉 무선 주파수 연결 솔루션 전문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단순히 안테나나 케이블 만드는 회사라고 하기엔 스페이스X나 퀄컴 같은. 네, 그 고객사들의 이름값이 너무 대단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센서뷰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겁니까?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센서뷰의 핵심 경쟁력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초저손실 전송 기술입니다. 초저손실이요? 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낼 때 신호 손실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기술이죠. 그 초저손실이라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기술인가요? 중요도를 넘어서 거의 생명줄에 가깝습니다. 특히 5G를 넘어서 6G, 그리고 위성통신처럼 초고주파 대역을 쓰는 환경에서는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이때 신호 손실을 막아주는 센서뷰의 케이블이나 안테나가 없다면 데이터 전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나 퀄컴의 최신 반도체 칩 테스트에 이 기술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 이제야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고속도로가 넓어질수록 그 위를 달리는 데이터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아주 정교한 가드레일,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기술력 하나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사업 분야도 이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겠네요. 맞습니다.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5G, 6G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고요. 둘째는 반도체 칩의 성능을 측정하는 초정밀 계측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데 스페이스X와의 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위성통신을 포함한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산업입니다. 와, 스페이스X, 6G, 반도체, 방산, 정말 하나같이 시장이 열광하는 키워드들만 모아놨네요.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 2024년 매출액이 156.2억 원, 전년 대비 84%나 급증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폭발 죽은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외형적인 성장은 정말 눈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양면성이요? 손익계산서의 맨 윗줄인 매출액, 바로 아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찬물을 확 끼얹는 숫자가 보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7.9억 원, 그러니까 158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156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158억 원이라는 건가요? 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101원을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품 하나를 팔아서 남는 이익보다 회사를 운영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죠. 물론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계획된 적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드네요. 자료에 자본 잠식 위험까지 언급되어 있던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자본 잠식은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서 처음에 주주들이 투자했던 돈, 그러니까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센서뷰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53%에 달했는데요. 53%요? 네, 코스닥 시장 규정상 자본 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넘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로 가는 첫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네, 부채 비율도 122.77%로 업종 평균보다 높아서 재무 건전성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무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5.31배, 5종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꿈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PBR이 5배가 넘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 1원어치를 미래의 꿈값까지 차서 우원에 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5배나 더 비싸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충산했을 때 받을 돈보다 5배를 더 내고 주식을 사는 셈이죠. 그만큼 재무제표에 찍힌 적자라는 현실보다 스페이스X와 포지지라는 꿈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의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자들이 베팅하게 만드는 그 꿈의 실체가 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성장 동력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 꿈의 내용을 하나씩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감은 역시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나옵니다. 스페이스X가 적어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위해서 매주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RF 부품 공급 물량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글로벌 1등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K방산이라는 든든한 테마까지 올라갔다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뭔가를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군용 레이더나 정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안테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방산 분야는 한번 납품을 시작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급사를 잘 바꾸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안정적이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스페이스X라는 창과 K방산이라는 방패를 모두 갖춘 셈이군요. 반도체와 AI 쪽 성장 동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칩이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센서뷰의 초저 손실 기술이 바로 이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최근에는 AI 열풍이 정말 거센데 그 중심에 있는 데이터 센터용 고속 케이블 시장에도 진출했고요. 듣고 보니 회사의 기술이 시대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네요. 여기에 정책적인 바람까지 센서뷰에게 유리하게 불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KSA가 개청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요. 더 크게 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센서뷰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육지 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과정에서 중국 부품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즉 한국의 기술력 있는 부품사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센서뷰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가치가 최근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주가가 11% 넘게 급등했죠. 자료를 보면 그날 외국인 수급이 엄청났다고 하던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 절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외국인 수급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이 16만 9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 바로 스페이스X 모멘텀이었습니다. 아, 그날 스페이스X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연초에 스페이스X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센서뷰가 시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주가에 스페이스X라는 기름이 부어지고 외국인이라는 불씨가 붙은 셈이군요. 그날 거래량도 934만 주로 엄청나게 터졌다고 하던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간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돌파했다는 것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보니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주가에 외국인과 스페이스X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불을 붙인 형국이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 꿈과 현실이라는 두 얼굴을 가졌잖아요.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타다 꺼질지는 결국 현실의 문제, 즉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료에 나온 투자 전략과 위험 요인을 짚어주시죠. 네,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는 이 종목의 성격을 명확하게 꿈으로 가는 종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금에서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소액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결국 흑자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성과가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는 급등 이후 조정을 받는 구간인 1,35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자료에 나온 분석일 뿐 저희의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해드리는 역할이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꿈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치명적인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가장 큰 현실적인 위협이겠네요. 그게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50%를 넘는 자본 잠식률, 이건 언제든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주가 매출 비율, PS라는 지표가 있는데 센서뷰는 이게 3.3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평균이 보통 0.8배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죠. 이것은 미래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기대만큼 성장이 나오지 않거나 흑자 전환이 늦어지면 부풀었던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었나요? 경고 신호가 발견되었고 그중 3개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채 수준이나 현금 흐름, 낮은 수익성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객관적인 경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큰 만큼 그림자도 짙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센서뷰라는 한 기업을 통해 미래 기술이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냉혹한 재무적 현실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스페이스X와 육지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흑자 전환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꿈과 현실이라는 키워드로 센서뷰를 살펴봤는데요. 이 회사의 다음 단계는 아마도 부품사를 넘어서서 시스템 회사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것과 그 부품들을 엮어서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 가령 대드론 방어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력 좋은 부품 회사가 시스템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기 위해 기술 외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막대한 자본을 조달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여러 기술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일까요? 혹은 정부나 대기업을 상대하는 영업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 센서뷰의 진짜 미래를 가늠해 볼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